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꽤 빨리 지나갔고요. 시황 말씀드리고 인텔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투자심리 훈련 코스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이죠. 어제 모든 지수들이 좀 많이 올라줬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하루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 후에 반도체 대장주 인텔의 가이던스 하향 소식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헤드라인 뉴스로는 그린랜드 이제는 다 이제 패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유예된다 하면서 모든 글로벌 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 4.4%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꽤 탄탄하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도 3월 인하 기대로 후퇴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모든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0.13%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7% 정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해서 인텔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보면은 갭 상승에서 도지 캔들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모르겠다 해서 보통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이지만 저는 저기 이제 상승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반도체 지수 중요한데 갭 상승했다가 역사적 고점을 장중에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좀 밀려 내려와서 매물을 받았지만 그래도 보면은 큰 음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한 점들은 매물 압박은 그렇게 없다. 그래서 더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픽스 지수 보셔도 이제 15%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피어 앤 기어 인덱스 조금 올라서 52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드까지 왔다가 지금 뉴트럴로 내려온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드로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저희가 개인 투심하고 기관 투심 바라보고 있죠. 개인 투심은 보면 43.2% 불리시로 저번주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히스토릭 평균보다는 높게 있다. 그래서 지금 1월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불리시 모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베어리시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건 트럼프 관세 문제였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이것도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개인 투심은 현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을 보면은요,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기관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지난 11월 달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88% 정도 포지션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뭐 다음 주 돼서 이 악재가 거쳤으니까 어느 정도 다시 포지션이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역시 기관들의 움직임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맨날 올려놓는 데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NDX 100이면 나스닥 100 지수인데 매수 시그널 나왔고, 그 다음에 장이 반등을 해서 쭉 올라가서 이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장이 이제 빠졌습니다. 오후에.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래서 어제도 시그널은 대충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코스피 200 선물 보고 있는 건데요. 매수 매도 반동 나오다가 고점에서 계속 매도 사인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장이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접어들었었죠. 그때 전부 또 환매가 나오고 또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장 중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그널이 대충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텔 이게 주봉인데요. 과거 5년 동안의 주가입니다. 참 주가가 높았었죠. 거의 60, 70불대 있다가 이게 고점 대비해서요, 사실은 저점까지 한 75%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몇 개월 전부터 한 6개월 됐죠. 정부에서 밀어준다 하면서 쭉 올라와서 바닥 대비 200%가 상승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고점에 이제 최근 고점을 뚫었었는데 거기서 좀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타겟을 42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텔 주가는 54불입니다. 즉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보다 21%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인텔을 버리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2.89입니다. 그러면 그냥 매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레이팅이 올라와서 3 매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타겟 프라이스보다는 훨씬 높게 붙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 내에서 보면은 저기 인텔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한 셈이죠.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를 뒤에 업고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주가는 곤두박질든 이 현상. 오늘 인텔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해보고 이것이 위기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7%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가이던스 쇼크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게 좀 안 좋아 보여 하고 이제 패닉 셀링을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은데 왜 지금 도대체 주가가 빠질까 하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겠죠. 지난 4분기 성적표 자체는 합격점을 넘어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0.08달러 그래서 0.15 가까이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였죠. 87.5%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2.2% 올랐습니다. 그래서 엑스펙테이션을 비트한 거죠. 그래서 보면 AI 인프라 수요 자체는 여전히 든든하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죠. 가이던스입니다. 2026년 1분기 즉 다음 분기 전망치가 1255억 달러에서 12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약 3% 정도를 낮춘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건 추세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에서 최대 18%까지 감소를 했고 회사가 스노우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매출이 줄어들까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의 제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 살 사람들은 많은데 인텔이 그만큼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경영진은 이 상황을 공급의 골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CF는 1분기 가용 공급이 최저 수준일 것이며 2분기부터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인 18A라는 공정이 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일시적인 생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매출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8A 공정, 이게 뭐냐면 수율이 내부 계획에 맞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낮다라고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면 초기에는 불량률이 좀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좀 잡아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게 다 비용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인텔이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비용 증가 구간이죠. 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인텔의 전통적인 현금 창출 원인 PC 부분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역선장을 기록했죠. 마이너스 7% 역선장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PC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AI 부분 매출이 이 구멍을 다 메워줘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급 부족 때문에 그나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이제 좀 낮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텔은 과거에도 공정 전환 약속을 자주 어긴 양치기 소년의 전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비싸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작년에 147%나 주가가 상승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도 고가를 뚫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셋째는 여전히 TSMC나 AMD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PC 부분에서는 AMD가 인텔을 앞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까 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반격의 서막이라고 또 한편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텔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8A 공정입니다. CEO는 이 기술에 대해 기대 이상이다 하고 평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TSMC의 2나노 공정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해자가 될 것입니다. 든든한 무군도 생겼습니다. AI 황제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투자해 주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조 원 되죠. 그래서 투자를 이제 완료한 셈이죠, 사실은.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작년에 이제 전략적으로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빅테크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생태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하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뒷배로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칩스폿을 통해서 총 78.6억 달러의 보조금 계약을 맺었는데 이미 3분의 1 정도인 22억 달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고요. 경쟁자인 TSMC나 삼성과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미국 땅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또 엄청난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재건 시나리오를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45억 달러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A 공정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과연 누가 앵커 클라이언트로 들어올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퀄컴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인텔을 사용할 거예요 하는 발표만 뜬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기서 주가가 팡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텔만의 독특한 강점은 자체 칩 설계와 파운드리의 시너지입니다. TSMC 고객은 고객 주문이 끊기면 공장이 놀지만 인텔의 자사칩을 만들어 공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본 가동률을 유지하고 자체 제품을 18A 공정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서 기술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단기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변동성을 견뎌라. 지금 고점에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공급의 골짜기가 최저점을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진짜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바이온 딥스 전략을 좀 쓰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2분기 가이던스에서 실제로 공급 개선이 숫자로 찍힐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 즉 6에서 12개월을 보시는 그럼 장기적인 투자자라 하면은 첫째는 18A 수율이 언제 정상화되는가 하는데 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빅테크 앵커 고객이 나온다 하면 이때는 무조건 추격 매수 하시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비디아와 AMD의 독주 체제에서 AI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오는가 하는 것도 잘 보시다가 진짜로 쉐어가 늘고 있네 하면 그때는 무조건 올라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케이스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율이 조기 안정화되고요, 외부 수주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때는 이런 사인만 조금 보여도 그대로 올라타셔야 되는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수율 개선이 지연되고 이익률은 저조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은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요약을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8A 기술력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고요. 엔비디아의 투자, 정부 보조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은 모든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 요인 있고, 위험 요인은 당장의 공급 부족,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Q1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가 풀리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는 실망스럽지만 펀더멘털은 강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18A 공정의 성공을 믿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골짜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왜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에 50억 달러나 투자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오늘의 뉴스에 반응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는 내일의 기술에 반응합니다. 인텔이 보여줄 내일의 기술, 18A의 성공 여부를 계속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말씀드렸는데요, 저 그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한번 요 18A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거 잘 보시면서요, 기회를 잡으시면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을 향유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심리 훈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와 뉴스만 본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던가요? 여러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책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손흥민과 같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해도 매일 거르지 않고 지루한 루틴의 체력관리 운동은 필수적으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텐의 심리 강의도 여러분의 투자 심리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나만 모르는 성배나 마법 같은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실 거울과 같습니다. 차트가 그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탐욕, 두려움, 조바심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증폭시켜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승리는 시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정복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이 열리기 전에 누구나 냉정한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 열리고 가격이 요동치면 준비했던 시나리오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죠. 과거의 손실에 연연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결국 논리가 아닌 감정이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고 추격 매수를 하거나 손절을 미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95%의 트레이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전략이나 기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 여러분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가 곧 여러분 심리의 진단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확률의 바다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는 복수심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시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 마시고요. 시장이 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지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는요, 거만한 승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겁쟁이들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토니 살라바는 편집 중일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손실을 안고 무모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트레이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사자도 불모도 살지만 두려움을 잊은 가재는요, 가장 먼저 잡혀 먹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트레이더 한 분은요, 본인은 주식을 사서 스탑라인 그쳐오면요, 등에 땀이 나서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좋은 몸을 타고나셨습니다 하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몇 달간 정기적으로 추세를 타고 누군가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짧은 단타 매매를 하십니다. 마크위치와 린다 라슈키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옳았습니다. 핵심은 성향과 전략의 일치입니다. 참을성 있는 성격이 스캘핑을 하거나 충동적인 성격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 고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시스템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큰 실패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마켓 위저드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파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계좌가 깡통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입학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큰 실패는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치명적인 착각을 불태워 없애줍니다. 시장이 남긴 그 흉터들은요, 훗날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직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져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냐 잃었냐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쁜 승리를 피하고 좋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실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마치 외과 의사처럼 트레이딩이 틀렸을 때도 기도하지 말고 감정 없이 잘라버리십시오.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원칙대로 잘 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길을 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충동입니다. 충동은 시끄럽고 급박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 라며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죠. 반면 직관은 조용하고 침착합니다. 수많은 시간의 경험이 축적된 흉터 조직이 잠깐 뭔가 이상해 라고 조용히 속삭이죠. 초심자의 직관은 대부분 충동입니다. 진짜 직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스템을 따르는 로봇이 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성공이 계속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승 자신감이 넘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구조가 커지면 우리의 IQ는 낮아집니다. 열주일 때는 냉철하다는 사람도요, 천주가 되면 겁에 질린 짐승같이 되죠. 얼마나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규모에서 나는
평정심을 잃는가를 알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 화려한 한방이 아닙니다. 승리는 지루한 반복에서 옵니다. 위대한 트레이더의 사무실은 절처럼 조용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짜릿함이 아니라 실행의 우아함을 사랑합니다. 결과인 돈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인 루틴에 집중하십시오. 루틴을 완벽히 지켰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날은 좋은 하루였을 겁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동시에 가집니다. 진입 전에는 자신의 분석을 참나무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순간 버드나무처럼 유연해지면서 굽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누구보다 빨리 인정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프로 트레이더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구루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스템은 그들의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법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그 안에서 원칙을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리로 만드십시오. 트레이딩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에서 트레이더가 돼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규율이 아닙니다. 트레이더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과 규율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시장의 무작위성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완성된 트레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숨겨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고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강물인 시장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돈은 그저 부산문일 뿐입니다. 진짜 보상은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해진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에 쫓기는 도박꾼입니까? 아니면 내면을 정복한 트레이더입니까? 지금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트레이딩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투표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내면의 성장을 원하는 엑스텐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엑스텐이 동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심리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율도 느끼기도 하고, 아 맞아,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가슴속으로 이렇게 되새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좀 반복하셔서 그러한 이제 훌륭한 트레이더의 자질을 갖추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매일 뭐 재무제표를 읽는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도 기업을 그냥 소문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투자의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녹음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아서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건강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